난무하는 세상 그동안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취업의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취업비사 안녕하세요. 천면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할 두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직자들의 믿음직한 멘토분이시죠. 우리 김성호 부장님, 오커성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저희가 구직자들이 가장 어려워한다는 포인트, 바로 면접. 이 면접이 어려운 게 면접 유형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더라고요. 면접도 다양한 유형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김 많죠. 부장님? 네, 네, 아주 너무 많습니다. 많죠? 네, 네네. 아주 많습니다. 보통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세보지 않아서 모르겠고요. 네네. 원래 면접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네. 그런데 뭐 굳이 인사 쪽에서 하는 용어로 말씀드리면은 뭐 어세스먼트 센터라는 말을 하는데요. 어려워. 예, 뭐 어려워. 이거 뭐 네.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원래대로라면은 그런 그 회사 임원들을 뽑기 위해서 네. 어떤 임원 되기 직전의 분들을 어떻게 이 사람이 정말 임원 역할을 할 수 있나. 네. 그래서 검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툴을 도입을 했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거기에 뭐 토론 면접도 하고 뭐 발표 면접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도입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채용할 때도 네. 이런 거를 도입하면 더 괜찮은 사람들을 채용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현재 지금의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수많은 면접 종류가 음.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어떻습니까? 오 기사님도 한마디 해주시죠. 면접 유형이 네. 뭐 다양해지는 이유는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면접 과정들 이제 구직자들도 많이 소리 소문으로 다 돌다 보니까 네네. 이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캐치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어떻게 하면 좀 찾아볼 수 있을까? 기업들도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형들이 점점 많아지는 건데, 네네. 근데 본질은 똑같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네. 우리가 원하는 인재가 어떤 인재냐, 요거에 맞는 사람을 뽑기 위한 방법들을, 툴들을 활용하는 거지. 네네. 아마 기업마다 그러니까 되게 많은 부분이 있어도 결국은 그 기업에 맞춰서 쓰는 툴들은 정해져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비슷한 질문이지만 또 이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뭐 어렵대 어려워 1대1 면접도 있고 뭐 1대 다 면접도 있고 압박 면접도 있고 뭐 토론 면접도 있고 왜 이렇게 면접 종류가 여러 가지인가요? 예. 네. 기업에서 볼 때는 뭐 인재상이라는 표현을 하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인재상이라고 말은 하지만은 뭐 어떤 기업이 됐던 또는 직무가 됐던 정말 원초적인 거, 뭐 어떤 책임감이랄지 뭐 열정이랄지 우리가 쉽게 들으면 어떤 뭐 공자활 맹자활 같은 그런 것들을 그 한 번만 면접 봐서는 알 수가 없거든요. 네. 그리고 그게 한 번 또한 뭐 그냥 인성 면접만 봐서 알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면접 툴을 해가지고 네. 어떤 면접에서는 뭐 이런 책임감을 평가하고 어떤 면접에서는 이런 논리적인 걸 평가하고 물론 어떤 면접에서는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평가하기도 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점점 갈수록 네네. 면접이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래서 준비한 이번 주 주제 면접 유형별 대처법 요거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공채보다는 수시 채용이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직자의 스펙이나 실력을 파악하는 면접 스킬이 강력해졌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인가요?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죠. 이제 공채를 한다 그러면은 뭐 이제 지원자들도 한 번에 많이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면접관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할애되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네네네. 근데 지금 수시 채용 같은 경우는 포지션에 맞춰서 맞는 사람들을 뽑고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한테 주어지는 시간 다 되다 보다는 일단은 뭐 면접관은 뭐 3명 정도의 구직자 1명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구직자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최소한 뭐 1시간 이 정도를 할애하기 때문에 막 뭐 그 부분이 좀 더 세심해졌다라고 보는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디테일해졌다. 네. 어찌됐건 직무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직무를 좀 더 그 면접 볼 수 있는 툴이 더 늘어난 것도 맞고요. 네. 근데 직무만 중요하냐? 아니다. 어떤 그 조직 문화에 얼마나 부합하느냐. 이런 것도 같이 보는 이제 추세가 됐기 때문에 네네네. 또 거기에 맞는 조직 문화에 우리 회사와 또 얼마나 또 핏하느냐, 네. 맞느냐 이런 거를 보는 면접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유형별 대처법. 이게 참 뭐 구직자분들도 고민일 텐데 면접관 입장에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 회사에 맞는 인재를 찾을 수 있을지 고민하는 중에 다양한 면접 유형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 다양한 면접 유형에 어떻게 대처하는 게 맞는지 우리 구직자분들이 궁금증이 많다고 합니다. 어떤 궁금증이 있는지 한번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재학 중인 캠퍼스 리포터 이규원입니다. 아유, 반가워요. 오늘은 면접 유형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됐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각 회사마다 면접 유형에서 차이가 굉장히 큰 편인데요. 회사가 이 특정 면접 유형을 선택하게 되는 기준이나 이유가 궁금합니다. 면접 유형마다 지원자의 어떤 부분을 확인하고 싶어서 선택하게 되는 건지 그 점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 각 회사마다 면접 유형이 다른 이유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까? 다른 이유 뭐가 있겠습니까? 뭔가요? 왜요? 왜?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든 정말 많은 면접 툴로 최대한 좀 면접을 많이 봐서 이 지원자가 정말 우리 회사에 맞는 사람인지를 네. 알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 상황과 그 회사에 처한 상황 또 필요하는 그 인재의 어떤 인재상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되기 때문에 기업마다 면접 그런 툴이 틀려지지 않을까 네네. 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틀려지고 달라지고 이렇게 많아지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되게 궁금하기도 지원자 하고. 입장에서는 괴롭죠. 네, 괴롭죠. 어느 장단에 이렇게 네. 맞춰야 될지 네. 그럴 수가 그렇죠. 있는데 어떻습니까, 오 기사님 생각? 그 회사의 가치가 다르고 인재상이 다르니까 네. 거기에 맞춰서 면접 보는 툴이 달라질 거라고 저는 그렇죠. 생각을 하고요. 네. 예를 들어서 협업을, 팀워크를 강조하는 회사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토론 면접 같은 걸 넣을 거고, 창의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회사다. 그럼 PT 면접이 들어갈 거고, 예, 뭐 그렇게 회사가 원하는 가치에 따라서 면접 보는 툴들이 조금씩 다르지 않을까? 근데 결론은 인재를 검증하는 툴은 너무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구직자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준비를 하는 게 맞을 거고, 그 이 회사에서 어떤 면접을 본다라는 건 이미 또 선배들 통해서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한번 볼까요? 네. 다대다 면접 같은 경우에는 공통 질문에 대해서 지원자들이 발언할 기회를 공평하게 나눠주는 분위기인지 아니면 자기 발언 기회는 자기가 챙겨야 되는 그런 치열한 분위기인지도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 이거 궁금할 수도 있겠네요. 당연히 뭐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알아서 기회를 주겠지. 근데 또 나서면 또 왜 나서 뭐 이렇게 나대 뭐 이렇게 좀 할 수도 있고 어때요? 좀 이것도 궁금할 것 같아요. 네. 인사 담당의 진행 역량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진행 역량이 저는 그러니까 면접은 약간 진행을 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항상 질문할 때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해주세요, 오른쪽부터 해주세요. 그렇게 이제 지정을 해줘요, 제가. 네네. 공평하게 뭐 나눠준다는 그렇죠. 그런 얘기. 그래서 순서대로 이제 답변을 하는 거고. 네네. 근데 예를 들어서 맨 처음 답변한 사람이 아무래도 유리할 때가 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마음대로 이제 순서를 섞죠. 네. 그렇게 근데 너무 하죠. 확신해쳐가지고 네. 제가 얘기했습니다 하면서 얘기했을 때는 먼저 하세요. 그렇게 하실 때. 그러니까 결국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당황하지 않도록 해주는 게 면접관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네. 네, 오 기사님 말씀처럼 네. 이렇게 진행자 역량에 따라서 틀려지는 경우도 당연히 네. 있고요. 맞는 말씀이고요. 또 의도적으로 그렇게 진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영업사원을 뽑는데 정말 적극적인 사람을 뽑고 싶다. 그럼 아예 이럽니다. 준비된 분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죠. 바로 이렇게 아예 무작위로 이렇게 네네. 본인이 지원해서 할 수 있도록. 네네. 그러면은 정말 적극적인 분만 먼저 손을 들고 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상황이든지 가장 그 자신 있으려면은 미리 준비를 딱 해놓고. 네, 미리 준비하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게 가장 맞다고 보고요. 특히 다대다 면접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뭐 저 사람이 너무 나댄다? 적어도 토론 면접이 아닌 이상은 네. 다대다 면접에서는 물론 이제 묻는 말에 질문에 손을 들고 답변을 해야지. 네네. 자, 여기부터 말씀해서 했는데 제가 먼저 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겠죠. 네. 그런 하지만은 경우도 있어요? 예, 근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고요. 너무 자신의 찬 나머지. 네, 하지만 적극적인 모습 보여주는 거는 중요하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톤머치만 하지 않으면은 네. 그 선에서 가장 강력하게 어필을 하는 게 네. 가장 좋다 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 한번 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칭화대학교를 졸업한 취준생 이재호라고 합니다. 그 1대 다 면접의 경우에는 면접관님들이 여러 분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시선을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지 애매하고 어렵더라고요. 그 한 분 한 분 아이 컨택을 하면서 이야기를 이어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 질문을 주신 면접관님에게 시선을 고정하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첫 번째 경우예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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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뭐 너무 심플한 답변 같은데 네네. 그 질문한 면접관이 계시더라도 계속 모든 면접관들과 어느 적당한 시차로 눈을 맞추면서 말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좀 자연스럽게. 네, 자연스럽게. 막 계속 구분하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좀 그렇고. 네, 그렇습니다. 네. 가장 자연스러운 게 네. 좋은 거다. 네. 덧붙일 말씀 혹시 있으세요? 그런 것 같은데. 뭐 특별한 답변한다고 그래서 내가 답변만 너무 집중하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답변 안 할 때에 그 답변하는 친구에 대해서 뭔가 경청해주는 자세, 요런 것들도 보여주는 리액션도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것까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면접관만 또 질문한 사람만 쳐다보는 거랑 내가 답변하고 답변 안 할 때 가만히 앉아 있는 거랑 또 다른 거잖아요. 그 자연스러운 모습을 갖고 있는 게 면접 보는 내내 보여줘야 되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경청하는 자세는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네. 막 이러면서 그렇죠. 이렇게 오버하실 필요는 그렇죠. 누가 없고요. 호응하지도 않는데 맞지 않아요, 저기요. 네, 뭐 이런 거 그럴 좀 필요는 뭐, 없고 예. 네. 그래도 면접관 주시하면서 누가 옆에서 말하면 뭐 이렇게 좀 듣는 척하고 이 정도는 그렇죠.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 네. 필요하지 않을까. 일단 어떤 이런 말하는 자세, 토론의 자세 약간 이런 느낌. 네. 그런 게 가장 자연스러운 게 가장 중요해요. 네. 그렇죠. 네.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아동가족학과를 졸업한 박유경이라고 합니다. 저는 궁금한 점들을 여쭤보고자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되었는데요. 면접 전형에 있어서 1차, 2차, 3차 등 절차가 길어짐에 따라서 그 유형도 다양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1대1 혹은 다대 1의 경우 이제 저 혼자와 면접관님들과의 면접 전형이 있어서 아무래도 저 면접을 보는 사람이 저 혼자이다 보니 답변을 조금 길게 하여서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할지 아니면 그래도 답변이니 짧고 간결하게 하는 것이 중요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다대 다의 면접의 경우 면접을 보게 되는 면접자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그 속에서 저를 어필함에 있어서 복장이라든지 애티튜드 혹은 말투에 있어서 남들과는 차별화를 두는 것이 가산 요인일지 아니면 그래도 평범하게 저를 소개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 주제를 저희가 1년 넘게 하면서 많이 많이 했죠. 네. 다뤘던 주제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질문이 계속 하는 이유는 이 주제가 이게 정답이 없으니까 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비슷한 또 이제 당연한 것 같지만 막상 실전에 가면 너무 어려움, 되게 힘든 그래서 어렵죠. 힘든 것 같아요. 예. 그냥 마음 편하게 이것만 기억해 주셨으면 예. 좋겠어요. 뭐 다대다 면접이건 뭐 1대다 면접이건 간에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은 1분 이내로 한다. 1분 이내. 예, 1분이에요. 근데 뭐 시간 재진 않아요. 그런데 대략. 예, 그런 식으로 왜냐하면 너무 장황해지게 되면요 면접관도 되게 부담스럽고 네네. 이분에 대해서 어쨌든 뭐 저같이 이제 못된 면접관은 이제 말을 끊기도 합니다. 네네. 예, 또 시간도 있고 대기자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면 너무 간결하게 네 그렇습니다. 이건 아니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너무 간결하게 하면은 좀 어찌 보면 좀 생각 없어 보일 수도 있기 네네. 때문에 어느 정도 말은 하되 너무 길지 않는 선. 그래서 제가 그냥 1분이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그래서 너무 길어도 안 되지만 네. 그래도 너무 짧은 것도 안 되고 한 1분. 예, 1분 정도로 기억했으면 정도 좋겠습니다. 내외로. 네. 어떻습니까, 오기사님? 예. 본인이 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면은 결국 뭐 면접관하고 그 주어진 면접 시간 동안 대화를 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질문을 받아서 답변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면접이라는 게. 네. 그러면은 그 질문에 대한 요점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논리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저희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분 이상을 넘기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근데 간결하게 너무 간결하게 네 아니요 이 정도로 답변하는 건 본인한테 오히려 마이너를 쓰일 것 같고 근데 저는 그 면접 보다 보면은 이 사람하고 정말 대화하는 게 재밌는 후보자들이 있어요.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네네. 그럼 그런 친구들은 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있는 거거든. 네.
아까 또 이렇게 질문 주신 게 두 번째 질문 주신 게 그 다대다에서 그 사람이 이제 면접자분들이 많으니까 이것도 사실 좀 많이 나오는 주제예요. 좀 튀어야 될까? 네. 뭐 좀 막 그러다 보면 또 넘칠 수도 있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 부장, 네, 오 기사님부터. 궁금한데 뭐 저도. 화장이나 네네. 복장이 튀는 게 좋진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예를 들어서 내가 되게 스마트하게 보이고 싶어서 스티브 잡스처럼 똑같이 옷을 입고 왔어요. 아 맞아요. 예. 예.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면접관이 당황하는 게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안 했으면 좋겠고 그냥 본인을 되게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는 정도만 네.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쪽으로 튀려고 하는 나머지 뭐 그렇죠. 가발 쓰고 뭐 좀비 분장하고 예전에 뭐 그런 분들. 네, 그쵸. 모의 면접 봤던 친구가 자기소개를 그렇게 했었죠. 예. 근데 네. 이제 그때 말씀드렸던 게 제가 기억나는 게 뭐 그런 거 상관없어. 네. 상관없는데 그걸로 끝나면 끝. 네. 예. 그걸로 그러니까, 예, 본인에 대해서 본인한테. 되게 그 다음을 잘 논리정연하게 풀어나가야 되는데 네. 그게 그렇게 이어지지 않으면 오히려 안 하는 이만 못하지 않나. 네. 근데 대부분 네. 그게 쉽지 않죠. 맞아요. 네. 쉽지 않아요. 그게 연결돼 가지고 그렇게 되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려면 유니크한 친구가 엄청나게 준비해서 와야 되거든. 그런 유니크한 친구가 흔치는 않다. 맞아요. 예. 뭐 목소리를 크게 하거나 네. 뭐 이상한 얘기를 하거나 그런 게 튀는 게 아니고요. 네. 늘 말씀드리지만 네. 내가 왜 지원했고 네네. 내가 차별화된 장점이 뭐고 그래서 내가 여기 와서 어떻게 기여하고 싶은 데에 네. 대해서 조리 있게 네. 자기소개도 설명해 주신다면은 네네. 안 튈 수가 없어요. 우리 그 취업회사 우리 시청자 여러분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난 너무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여기 그나마 여기 김 부장님이 좀 잘 받아주신다고 지금 소문이 났으니까 못 참겠어 나 무조건 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꼭 여기 김 부장님을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살짝 알려주셨지만은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회사들이 어떤 면접 유형들을 좀 선호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김 부장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뭐 회사가 워낙 다양해가지고 뭐 어떤 회사는 이렇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또 그게 또 어떤 시즌마다 또 변경되기 때문에요. 어떤 회사는 만약에 제가 뭐 이 회사는 지금 이렇다라고 했을 때 다음번 시즌 됐을 때는 그게 또 바뀔 수도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저는 우리 이제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굉장히 면접 종류가 너무 많아요. 맞네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거를 뭐 일일이 뭐 이런 유형 뭐 PT 면접 뭐 어떻게 하고 토론 면접 어떻게 하고 이렇게 쫓아다니다 보면은 정말 지치고 또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뭐 항상 직무에만 중점을 두고 그 회사와 직무에 좀 어떻게든 그 기업 분석을 하시건 직무에 대해서 계속 경험을 하시건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한 다음에 어차피 회사에서 면접 보게 되면 무슨 면접은 다 알려주거든요. 네네. 그러면 다른 지원자들 똑같아요. 몰라요. 그럼 그 알려주는 정보 한에서만 그냥 준비하시는 게 가장 낫지 않을까.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그 직군에 대한 네, 맞습니다. 어떤 집중도가 네. 있으면 결국엔 그걸 평가하는 거거든요. 오 기사님은 어떠세요? 예. 뭐 좋은 말씀 다 해주셨고요. 네. 그냥 저는 제가 했던 경험에 대해서만 기억에 남는 거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제 첫 번째 금융그룹에 있을 때 이제 팀워크라는 게 핵심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 팀워크를 잘 갖춘 인재를 뽑기 위해서 그 조를 짜준 다음에 그 조를 대상으로 게임 면접을 봤어요. 그러니까 상황 여러 가지 게임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 게임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 결과를 어떻게 내는지 거기에서 누가 리더 역할을 하고 거기 무임승차하는 친구가 있지 않은지 그런 것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보는 거죠. 게임하는 모습들을. 조마다 다 그거를 보는 관찰자가 있잖아요. 있죠. 면접관이. 있다. 그런 게 있었고 숟가락 얹는 분들도 네. 있고. 네. 그 게임에서 있을 때는 그냥 이렇게 이제 개발자 우수 개발자를 뽑겠다라는 기준으로 24시간을 줬어요. 24시간을 주고 주제를 주고 와. 이 주제에 맞는 게임을 만드세요. 였어요. 야 24시간 면. 그렇게 해서 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잘해내는 친구가 있던가요? 그쵸. 거기서 이제 분명히 분개일하게 있겠죠. 나타나죠. 그렇죠. 그럼요. 더 명확하게. 네네네. 시간을 24시간을. 맞습니다. 아. 예. 되게 많네요. 엄청 많네요. 엄청 사실. 많죠. 네. 지금 또 역량 면접에 대해서 또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역량 면접은 뭐고 어떻게 답해야 될까요? 우리 오 기사님 좀. 뭐 역량이라는 건 이제 네네. 크게 보면 세 가지일 것 같은데요. 네. 뭐 많이들 얘기하는 게 날리지, 스킬, 애티튜드 요거에 대해서 인터뷰를 보겠다라는 건데 네. 그 회사만에서 원하는 역량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사직무 하는 사람한테 갖고 있어야 되는 네. 뭐 근로기준법에 대한 지식, 음. 그 다음에
뭔가 구성원들과 커뮤니케이션 할 때 어떤 커뮤니케이션 할 거냐라는 거에 대한 정의 네. 그런 것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인사 담당자로서 갖춰야 되는 기본적인 애티튜드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 그대로 이제 실무 면접을 보는 거죠. 그렇죠. 그걸 역량 면접이라고 보는 거고 네. 그거에 대해서 갖추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신입사원들이라면은 그간 경험들이 어떤 경험들이 있는지를 기반으로 해서 도출해내는 거죠. 그 역량 면접만 따로 있는 거는 아니고 따로 있는 경우도 많고요. 네. 예, 그래서 이거를 뭐 인사 용어를 말하면은 뭐 영어 써서 죄송합니다만 뭐 Capability Based Interview라고 해가지고 CBI 이제 기법이라고 해요. 근데 그거를 검증하는 방법은 결국에는 또 반복이 되지만은 경험이에요. 네. 예, 이 사람이 어떤 경험을 했는지 네, 네. 그 그걸 경험을 물어보게 됩니다. 예, 그렇다면은 우리 지원자분들께서는 준비하셔야 될 때 그 해당 직무나 그 회사에서 원하는 뭐 인재상이라는 표현을 하지만은 어떤 그런 역량을 원할까? 그렇다면 거기에 맞춰서 본인의 경험을 한번 돌아보고 네. 그걸 준비하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일단 뭐 일반적인 그 토론 면접을 할 때 가장 뭐 좀 베이스적인 좀 기본적인 좀 대처법 뭐가 있을까요? 네. 본인의 논리를 네네. 일관되게 가야겠죠. 예를 들어서 논리. 일반적으로 이렇게 편을 갈라줘요. 네. 주제가 있으면 너는 찬성, 너는 반대. 그거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갑자기 내가 찬성의 진영에 있는데 반대 진영의 얘기를 한다든지 근데 뭐 번복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회사에서 이제 그 팀을 짜준 거잖아요. 네, 토론 면접이라 팀을 짜주고서 그거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네. 예, 예, 그래서 그- 본인의 그러면은 논리를 일단- 잘 밀고 나가야 되는 거고 일단 반대면은 반대의 입장이 명확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 찬성은 찬성이 네네. 명확해야 돼. 근데 여기서 보고 싶은 거는 또 그거예요. 예, 그 사람의 논리를 보고 싶은 거고 네네. 그리고 어쨌든 서로가 진영이 나눠져 있는 거잖아요. 네. 반대의 논리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하고 대응을 하는지 그런 자세들을 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렇군요. 예, 예. 면접 볼 때 어디까지 솔직해야 하나 이거 걱정하는 친구들 역시나 아직까지도 좀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인사 담당자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찾아봤는데 인사 담당자분들은 지원자의 거짓말 다 보인다고 합니다. 인사 담당자의 84%가 지원자의 어떤 거짓말이 다 보인다라고 경험을 말씀하셨고 아니오가 16.2%네요. 그렇죠. 100%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아주 보인다. 높은 확률로 네, 네. 83.8% 주면 정말 높은 거죠. 예. 그리고 거짓말한 지원자를 탈락시킨 경험이 있다가 73.6%, 없다가 26.4%. 4%. 질문 드리겠습니다. 처음 보는 구직자들이잖아요, 다. 네. 예, 그 부풀려서 하는 말. 저는 이게 안 걸릴 줄 알았어요. 어떻게 단박에 좀 알아차리실 수 있는지 좀 공식 같은 게 있을까요? 공식은 네. 그 거기에 대한 그 진짜 그런 경험을 했는지 정말 그런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네. 추가적인 질문을 하죠. 예, 추가적인 추가적인 질문을 드리면은 그 바로 알아챌 수 있습니다. 네네. 뭐 쉽게 말하면 그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 네, 예. 그러다 이렇게 보시면 보면은 되겠습니다. 이제 부풀리는 거를 네네. 검증하기 위해서 면접관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들어가죠. 경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면접관이 그러니까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네. 그 사람이 부풀렸는지 안 했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기법 툴을 어느 정도 익힌 사람이 면접관으로 앉아 있는 거고 네. 거짓말을 하는 건지 부풀린 건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느낌이 오기 시작하거든요. 이제 그럼 그때부터 이제 꼬리를 무는 네네. 질문들을 파고 들어가는 거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네네. 그 부풀림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는 게 많은 거고 그러다 보니까 면접관을 신입사원으로 면접관으로 넣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네, 일반적으로 이제 과장급 이상인 최소한 뭐 8년 차 이상 음. 이런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면접관으로 배석하기 때문에 네네. 이제 그런 부풀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캐치를 할 수 있는 경험들이 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매뉴얼이 있고 거기에 토대로 경험 플러스 해가지고 그렇죠. 약간 느낌적인 네네네 느낌으로. 예. 맞습니다. 자, 실제로 구직자의 거짓말 리스트가 있다고 합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위부터 8위까지. 자, 이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공감이 좀 되시는지. 저 말들이 사실은 다 나보다 사실일 것 수 같아요. 있어요. 거짓말이 아니라 네. 사실일 수 있는데 그 회사에서 저 말들이 1위부터 8위까지 거짓말이라고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은 네네. 누차 말씀드리지만 근거가 없어요. 음. 근거가 없고
정말 연봉 중요하지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어떤 근거로 연봉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지 그 상대방을 이해시키려면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 근거 사례가 없어요. 아, 리스트를 보니까 약간 이게 약간 그 안타까운 거짓말, 안타까운 그러네요. 거짓말이라고는 할까요? 그래서 자기가 사실을 해도 그 거짓말이란 소리 들으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근거를 준비를 해서 근거를 제시하면은 거짓말이 아닐 수 있는 네. 확률이 훨씬 많으니까. 그리고 그래서 이 억울하지 않으려면 말씀하실 상황에는 정말일 수도 있는데 네네. 또 막상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채용을 하면은 예, 정말 다 거짓말이 돼버리는 경우도 그러니까요. 많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근거를 네, 제시하면은 맞습니다. 서로가 좋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오늘 유형별 면접 대처법 이야기 나누면서 면접 시에 티나는 거짓말들까지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유형별로 이런 것들은 꼭 좀 알아두면 좋습니다 하는 이야기 해주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네, 김성호 부장님부터 말씀해 주세요. 뭐 유형별로 하자면은 이미 말은 많이 나왔지만은 뭐 네. 토론 면접은 뭐 우리가 요약했지만은 일관성 있게 또 경청하는 자세를 하면 되고요. 네. PT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이건 단지 내가 PT를 잘한다, 발표를 뭐 논리적으로 잘한다도 중요하겠지만은 네. 좀 본질은 결국에는 내가 누군가를 잘 설득시켜야 된다. 네. 그렇다면 그거를 생각한다면 당연히 논리적으로 말해야 되겠고 네. 당연히 뭔가 어떤 제스처에도 신경을 써야 되겠죠. 그런 좀 본질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우리 오 기사님도 한마디 저는 해주시죠. 뭐 사람을 만나는 거잖아요. 처음 사람을 만나는 건데 그 면접 자리에서 어쨌든 나에 대해서 어필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근데 그 어필을 잘하는 거는 첫 번째는 솔직함인 것 같고요. 맞습니다. 두 번째는 당당함. 네. 그 두 가지를 잘 갖추고 있으면은 어떤 유형의 면접이더라도 잘 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 같아도 면접은 안 봤지만 유혹이 당연히 있을 것 같아요. 잘 보이고 자기가 싶으니까. 해정하기 맞아요. 위해서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니까. 이 준비를 열심히 하면 네. 그 오해를 생길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준비란 단어가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한데 네네. 그 준비가 얼마만큼 내가 이 회사를 가고 싶은지에 대해서 네. 스스로가 잘 다시 한번 곱씹어 보는 거고 네네. 거기에서 나에 대해서 그냥 솔직하게 나에 대해서 그렇죠. 보여주는 그런 자세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네. 직무에 대한 관심도죠, 결국에. 그렇죠. 네. 네. 진정성 있게. 네. 네, 저희가 네. 뭐 늘 하는 말이죠. 네, 늘 맞습니다. 하는 말이에요. 네, 네. 자, 유의해주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조피다 여러분. 갈수록 늘어나는 면접 종류들을 잠 못 이루는 구직자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본에 충실하게 면접관의 의도를 잘 파악하면 어떤 유형의 면접이라도 문제없이 통과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주도 취준생을 위한 방송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볼게요. 안녕.